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이샥스의 진선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용 MR 획틱 장치의 성능 검증을 위한 밀스 환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이 참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X 바이 와이어라고 하는 기술이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에도 많이 적용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X 바이 와이어가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기계적인 요소 부품들이 이제 기계적인 연결 구조에서 이제 전자식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연결 구조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뭔가 작동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 적용된 것은 1970년대에 이제 그 콩코드 여객기에 처음 적용이 돼서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점점 적용되기 시작하여서 뭐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그리고 뭐 스티어 바이 와이어 같은 기술들로 점점 적용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스티어 바이 와이어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차륜을 조향하게 되는 로드 휠 액추에이터 그리고 그 노면으로부터의 그러한 그 촉감적인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해주게 되는 스티어링 피드백 액추에이터로 크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모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SFA에 이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모델 기반에서 해석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해보고 그것을 이제 설계에 반영하게 되는 그러한 연구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FA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SFA 시스템은 지금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개발되고 있는 방식은 모터와 감속기를 이용한 그런 구조로 지금 반력 장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식 반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감속기와 결합이 되는 구조로 인해서 부피적인 부분에서도 다소 부피가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터 자체가 갖고 있는 기계적,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그 조향을 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조향감이 다소 이제 부드럽거나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제안드리려고 하는 MR 햅틱 장치라는 것은 그 모터를 이용한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그 MR 물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물질을 이용하여서 이 물질의 고유 특성을 통해서 그 유체의 미끄러짐 운동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그 조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터와 비교해서 이제 이것은 단품으로도 충분히 성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간소하고 그리고 그 소모 동력도 낮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MR 물질이라는 것은 그 스마트 머티리얼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어떤 외부 자극,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에 반응하여서 유체의 그 항복 능력이 바뀌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R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항복 능력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그 뉴턴이언 유체와는 다르게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이 그 항복 능력의 Y 절편값들이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즘 이제 각 여러 업계에서도 이제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 시간도 단축을 시키고 또 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비용들을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기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반에서 검증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저희 본 연구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기반 설계에서 가장 처음 단계인 그 밀스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밀스라고 하면 모델 인 더 루프 시뮬레이션의 약자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을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내어서 그것을 나타낸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고 예측해 보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패스 플래닝을 통해서 운전자가 조향을 해서 차를 제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실제 차를 만들어서 주행을 하기 전에 차량을 수식 베이스로 모델링을 하고 운전자의 그 스티어링하는 그 비헤이비어도 모델링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루프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그 성능이나 제어 로직 같은 것들도 미리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스 환경은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참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밀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MR 햅틱 장치의 성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시스템의 용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제어를 추종하는 성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밀스 환경을 이제 다음과 같은 환경 기반에서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밀스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살펴보실 것은 차량 모델은 이제 카메이커 기반의 차량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MR 햅틱 장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 기반에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루프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일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드라이빙 매뉴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어떻게 제어해야겠다는 각 액추에이터들의 어떠한 신호들이 계산이 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실제 차량에 넣어줬을 때 차량이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 드라이빙 매뉴버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된 그 액추에이터의 인풋들을 저희가 이제 그 신호들을 활용을 해서 그 신호를 저희 MR 햅틱 장치에 넣어주게 됐을 때 햅틱 장치가 그 레퍼런스를 잘 추종하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해 봤습니다. 우선 차량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이커에서 제공하는 14자유도 모델의 좀 일반적인 그 서브 컴팩트한 준준형 차량을 선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하였고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모델이 그 차량 모델 중에서도 조향 장치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저희 MR 햅틱 장치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륜 조향이 되는 모델을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파워 어시스턴트가 되는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부터 이제 조향 입력 값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토크를 조향 각도로 이제 작동하게 되었을 때 그 스티어링 휠에 걸리는 이제 토크 값을 신호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스티어링 휠에 가해지는 그 토크 값을 저희는 추출하여서 그것을 저희 MR 햅틱 장치의 레퍼런스 토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MR 햅틱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모델링하여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크게 그 MR 물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항복 응력은 크게 자기장에 의한 요소 텀과 점성에 의한 텀으로 크게 구분을 지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장에 의한 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그 메커니즘은 우선은
전자석에 가해지는 전류 그리고 저 전류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유체의 항보공력이 조절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설계 파라미터를 저희가 선정하여서 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석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우선은 정차 상태에서 이제 이게 파킹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좌우 방향으로 이제 사인 웨이브의 각도 제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조향각에 따라서 어떤 토크 추종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속 주행 중에 그 슬라럼이라고 표현하는 그 꽃갈들을 지나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차 상태에서 조향을 하게 됐을 때 그 스티어링 휠에 걸리게 되는 토크가 약 한 2Nm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가 설계한 그 사양 시스템 용량 내에서 이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범위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어를 추종하는 토크 추종 성능 또한 양호한 것으로 약 피크 투 피크 오차가 7% 수준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80km 정속 주행을 하면서 슬라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로 작용되는 그 토크 출력이 한 6Nm 수준이었고 그 허용 범위도 만족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어를 함에 있어서 추종 오차도 한 5에서 6% 수준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MR 햅틱 장치를 평가하기 위한 힐스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 수행 결과를 통해서 조향 휠에서 필요한 그 요구 토크를 충분히 그리고 만족하고 추종 성능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된 부분이 MR 햅틱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체가 그 반력을 나타내는 세미 액티브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 장치와는 다르게 우측에 있는 그래프와 보시는 것처럼 속도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게 됩니다. 즉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모터 기반의 장치에 이제 능동적으로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도 추력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부분과는 다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이런 밀수 환경을 통해서 제품을 더 상세하게 설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스티어링 차량에서 조향을 하게 될 때 그 캐스터 앵글 그런 지오메트리적인 정보로 인해서 이제 스티어링 조향 휠이 다시 원점으로 센터링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 복원 힘을 사실 지금 저희 반능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추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하드웨어 설계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금 EPS 시스템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조타감이 가장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레퍼런스 토크로 그 값을 추종하도록 이제 제어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조타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조타감이 운전자가 느꼈을 때 가장 좋은 필링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